자, 결정 구조에 따른 특성 중에 재료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료의 특성이라고 하면은 크게 금속, 세라믹, 고분자 이런 애들, 물론 복합 재료가 있죠. 복합 재료 있는데 얘네들의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얘네들의 특성이 어떤지가 이제 재료의 특성이라고 이제 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결정 구조에 따라서 얘네들이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냐면은 한번 볼게요. 자, 결정 구조가 얘네가 치밀하게 구조가 치밀하게 돼 있으면 돼 있을수록 치밀 구조로 돼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밀도가 높게 올라가겠죠. 밀도가.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러한 치밀 구조로 되어 있는 금속의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그 밀도를 나타내고 그 다음으로 치밀 구조를 나타내는 애들의 경우에는 밀집도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몰질량도 낮고 밀도도 낮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몰질량이 낮다라고 하는 게 얘네들을 이제 그 밀도가, 그러니까 몰질량이 낮다라는 말은 작다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 금속의 경우에는 얘네들 자체가 결합을 똑같은 그 예를 들어서 원소라고 했을 때 원소가 밀집해서 그 형성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밀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그리고 원자량도 비교적 큰 경우가 많은데 세라믹의 경우에는 원자량이 큰 금속과 원자량이 작은 비금속이 같이 되어 있고 금속 대비 밀집도가 낮기 때문에 비교적 밀도도 금속 대비해선 조금 낮다,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금속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이제 세라믹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에 반해서 고분자의 경우에는 밀집 정도가 가장 낮고요. 그 다음에 구성 원소 자체가 CHON 뭐 이런 애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벼운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밀집도도 낮고 구성 원소도 작기 때문에 가장 얘네들이 작은 밀도를 나타내게 되겠다. 복합 재료의 경우에는 중건물성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복합 재료를 만들 경우에는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이고 밀도는 낮추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밀도가 높아지면은 그만큼 우리가 자동차만 하더라도 얘네들이 소음이나 진동을 낮추는 요인은 무게가 굉장히 큽니다. 무게가 무거운 애들은 상대적으로 흔들림이 적죠. 그런데 대신에 무게가 무거운 경우에는 얘네들이 연비가 안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게는 가벼우면서 그 소음 진동이 적은 그런 차를 개발을 하는데 보통 기본적으로 차를 만들 때는 철과 같은 금속을 많이 쓰지만은 복합 재료 최근 들어서 탄소와 뭐 고분자 복합재와 같은 복합 재료를 쓰면서 기존의 철 기반의 무거운 재료를 썼던 그 자동차와 비슷한 성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구현을 하는 게 자동차 업계의 트렌드고 거기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게 뭐다? 복합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복합체를 만들므로 인해서 그 밀도는 낮추면서 연비를 높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초기에 의도했던 어떤 그 강도라든지 이런 그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최근 재료 기술의 트렌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낸 예시들을 보면은 파이버, 무슨 뭐 카본 파이버, 그 다음에 섬유 이러한 것들인데 얘네들의 경우에는 강성이나 특성의 경우에는 금속이라든지 다른 그 금속 계열의 물질에 못지 않으면서도 비교적 그 고분자와 이러한 애들의 특성을 그대로 장점은 그대로 가져가는 물질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결정 구조에 따른 특성 중에서 가장 우리가 그 대표적인 결정 구조에 따라서 특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나타낼 때 가장 대표적인 그 원소가 뭐냐라고 하면 탄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탄소의 경우에는
우리가 다이아몬드와 흑연을 비교를 많이 하죠. 다이아몬드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그 탄소의 정사면체 결합이라고 해서 sp3 그 오비탈을 이루는 애들에 해당이 되고요. 얘네들은 물성은 높은 경도를 나타내고 열 전도도가 굉장히 높은 특성을 나타냅니다. 굉장히 이거는 독특한 특성인데,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열 전도도가 높은 애들은 금속과 같이 전기가 잘 통한 애들이 많은데, 다이아몬드는 전기가 잘 통한 애들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부도차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열 전도도는 높으면서도 전기 전도도는 낮은 굉장히 독특한 특성을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단결정, 싱글 크리스탈이라고 한 단결정이라고 하는데, 이 단결정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인 재료의 경우에는 이런 결정 립이라고 하는데, 이런 여러 개의 결정 립이 모여서 하나의 이 결정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하나의 재료를 구성하는 데 비해서, 단결정의 경우에는 이런 게 여러 개가 아니라 단 하나로 되어 있는 애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 단결정 싱글 크리스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싱글 크리스탈. 얘는 다결정 폴리크리스탈. 그래서 얘네들이 단결정이냐 다결정이냐에 따라서 특성이 바뀌는데, 다이아몬드는 단결정인 데다가 경도도 높고 높은 열 전도를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는 가장 먼저 보석, 그 다음에 방막, 얘네들의 경도가 되게 크기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 방막을 했을 경우에 굉장히 표면의 경도가 높아지는 특성을 가지게 되겠고요. 경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절삭, 절제 이러한 경우에 굉장히 많이 사용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딱딱한 표면 코팅을 해서 의료용 기구, 그러니까 의료용 기구도 결국에는 자르는데 얘를 사용하는데, 얘네가 단순히 그 경도가 높기 때문에 의료용 기구에 이제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왜 의료용 기구에 사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그 탄소가 굉장히 반응성이 적어요. 특별히 다이아몬드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다른 애들과 다 이렇게 결합을 이루기 때문에 반응을 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전자 교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얘네들은 잉여 전자가 없기 때문에 전기 전도도도 낮을 뿐만 아니라 반응성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들을 메스라든지 스캘퍼라든지 이러한 그 의료기구의 표면에 코팅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절제도 적긴 하지만은 우리 몸에 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잘못하다가는 뭔가 이게 오염의 위험도 있죠. 그런데 이러한 다이아몬드의 경우에는 반응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게 그 절제를 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조까지는 아니지만 좀 다른 면으로 흑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은, 흑연은 sp2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이 지금 다음과 같이 탄소가 이렇게 평면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이 평면과 평면 사이에 이러한 분자간 결합으로, 이 분자간 결합이라고 하면은 얘랑 얘 사이에는 공유 결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 원자와 원자 사이에 공유 결합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서 지금 이 면과 이 면 사이에서는 분자간 결합입니다. 분자간 결합. 그렇기 때문에 이 분자간 결합은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쉽게 얘네들은 뜯어낼 수가 있는 반면에 이 공유 결합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뜯어낸 단면은 굉장히 튼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 면 한 면 뜯어낼 수 있는 이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 레이어드 스트럭처라고 해서 층상 구조라고 이야기하고요. 특별히 흑연의 경우에는 6개의 탄소 원자가 평행으로 된 육각 배열을 이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구조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층 간의 분자 간력이 굉장히 약하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미끄러지기 때문에 윤활유로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연필, 지금은 이제 우주에 가는 사람들이 우주선에서 사용하는 필기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볼펜 같은 경우에는 중력이 받쳐줘야 되는데, 우주의 경우에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볼펜을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우주에서는 그 흑연을 사용했는데, 그러니까 그 연필을 사용했는데, 연필이 다 좋은데 단점이 얘네가 말 그대로 부스러기가 나올 수 있죠. 연필이 부스러기가 나오면은 그 파편이 굉장히 미세하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연필로 쓰기는 하지만
얘네들의 대체물을 조금 계속 찾던 중에 지금은 이제 연필의 대체물의 볼펜도 나왔지만은 그나마 무중력 상태에서 쓸 수 있는 필기구로서 지금까지 가장 애용이 되었던 게 연필인데, 이 연필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이 한 면 한 면을 벗겨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이용을 하여서 우리가 필기구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네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그 탄소 원자가 한, 둘, 셋 이런 식으로 지금 원자과 전자가 4개인데 3개는 결합에 사용이 되고 하나가 지금 전자가 그 결합에 사용이 되지 않는 애들이 있죠. 그럼 이러한 애들 때문에 그 얘네들이 표면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흑연은 다이아몬드와 달리 전도도가 높은 물질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한 층을 이렇게 벗겨낸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핀. 그래핀의 경우에는 차세대 물질로서 굉장히 전도도도 높고 열 전도도도 높고 강성도 좋고 하는 뭔가 이제 꿈의 물질인데 생산 비용이 아직까지는 높은 단계이기 때문에 실용화는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지만은 그 곧 이제 그 그래핀을 이용을 하여서 뭔가 이렇게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러한 그 다양한 제품을 활용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결정, 우리가 결정이 기본적으로 그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를 보면은 재료에서 얘네들이 이제 그 액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이런 식으로 이제 굳어져 가지고 액체 상태로 이렇게 돼 있다가 고체 상태로 굳어지면서 얘네들이 그 배열을 이루는데, 맨 처음에 액체 상태에서 얘네가 소위 말하는 그 뉴클레이션 과정이라는 게 있어서 얘네들이 결정핵이 점점 성장을 하는데, 결정핵이 성장을 할 때 자기랑 비슷한 애들을 하나씩 잡아먹으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만의 영역을 그 확보하면서 성장을 하는데, 어느 순간 얘네들이 서로 경계면을 이루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고체가 되어 그 다 이제 결정이 성장해서 교체가 된 상태인데, 자기와 같은 애들 결정면으로 되어 있는 애들끼리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 이렇게 맞닿아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이 각 하나하나는 다른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 폴리크리스탈이다. 폴리가 여러 개죠. 크리스탈이 여러 개로 되어 있는 애들을 폴리크리스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물질들은 액체에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얘네가 핵 형성을 해서 결정을 성장하기 때문에 폴리크리스탈인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싱글 크리스탈로 형성하는 경우에는 이게 단일 결정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반도체 공정에서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실리콘 웨이퍼의 경우에는 싱글 크리스탈로 이제 만들어 버리는데, 얘네들이 이런 폴리크리스탈인 애들과 비교해서 굉장히 독특하고 좋은 물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싱글 크리스탈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싱글 크리스탈과 폴리크리스탈의 차이점은 얘네들이 요 지금 하나의 결정 립이라고 하는데 이걸 그레인이라고 하는데, 이 그레인 하나하나는 사실 싱글 크리스탈인데 이 싱글 크리스탈 애들이 여러 개 모여서 폴리크리스탈을 이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싱글 크리스탈 하나하나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방성을 가지지만은 얘네들이 이렇게 모인 애들의 폴리크리스탈의 경우에는 등방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지금 니오비움, 하프늄, 텅스텐 플레이트라고 있는데,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그 편광현미경 같은 거로 봤을 때 우리가 빛이 쪼여지는 방향에 따라서 다른 색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은 우리가 결정립이라고 하는 이 하나하나의 단결정인 크리스탈이 모여서 다결정인 폴리크리스탈로 이루어지는데, 얘네들이 각 결정립 그레인 하나하나가 무작위적으로 배열을 하여서 랜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얘네가 폴리크리스탈로 형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이 대부분의 물성들이 디렉션을, 그러니까 어떤 방향, 특정 방향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무작위적으로 얘네가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얘네가 이렇게 힘을 작용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거기에 반응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방향으로서의 는 힘이 세고 저쪽 방향으로서는 뭐 가로 방향으로는 힘이 세고 세로 방향 힘이 없고, 이러한 그 방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이든 상관없이 비슷한 물성이 나타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결정립이 그 non 디렉셔널하기 때문에 비배열적이고, 이 그레인이라고 한 결정립 크기도 천차만별이에요. 작은 애들은 굉장히 작은 1나노미터부터 시작해서 2cm면 굉장히 많죠. 몇 개에서 몇백 개, 몇백만 개까지의 원자층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그 결정립 사이즈가 우리가 형성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단결정과 다결정의 차이는 뭐냐라고 한다면은, 단결정의 특징은 싱글 크리스탈의 경우에는 디렉셔널합니다. 방향에 따라서 물성이 변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얘네가 이런 식으로 특정 방향에 따라서 얘네가 결정이 이렇게 원자가 배열이 돼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힘을 가하느냐, 이렇게 힘을 가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얘네의 특성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향에서는 굉장히 강한데 어떤 방향에서는 약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방향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CC 구조를 가진 철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런 다이아고널 방향, 이쪽 대각선 방향으로서는 273 기가파스칼로 굉장히 큰데, 얘네들이 이 엣지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봤을 때는 125 기가파스칼. 그러니까 방향에 따라서 얘네들의 탄성 계수라고 하면 이제 일종의 기계적 물성인데, 기계적 물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게 바로 싱글 크리스탈 단결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단결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게 다른 이제 방향에 따라서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이방성이라고 하는데, 이방성이 나타나는 게 단결정의 특징이 되겠고요. 다결정의 특징의 경우에는 방향에 따라서 얘네가 이렇게 넌 디렉셔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에 따라서 얘네가 뭐 물성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얘네 물성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방향에 따라서 같은 물성을 나타낸다고 해서 등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폴리크리스탈 그 철의 경우에는 얘네 같은 경우에는 나쁠 경우에는 120, 그러니까 그 125 기가파스칼부터 제일 좋을 경우에 273 기가파스칼까지 보이는 뭔가 베리에이션이 있지만은, 폴리크리스탈의 경우에는 어떤 방향이든 상관없이 210 기가파스칼로 일정하게 나타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텍스처돌 구조라고 해서 특정 방향으로 외부에서 힘을 줘서 뭔가 방향성을 줬을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는 이 방향이냐 또는 이 방향이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방향에 따른 이방성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결정과 다결정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그 원자의 배열 구조에 따라서 같은 원소라 하더라도 굉장히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데, 얘네들이 특히 원자의 경우에는 크리스탈이냐 아니면은 아모포스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다른 구조로 배열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결정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좌표, 방향, 면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결정이 되는데, 특히 이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결정을 가지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다양한 그 물질의 특성이 나타내게 되겠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단결정이냐 다결정이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다른 물성을 나타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도 어떻게 이제 얼라인 하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물성이 바뀔 수가 있다. 텍스처 구조이면 또 이제 다른 특성이 이방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후가공을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특성이 나타날 수 있겠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그 재료의 특성 첫 번째인 그 원자와 결정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